부산은 하고 댕기나. 오늘은 참 손님이 좀 많이 와야 됐긴데. 사장님, 위치가 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3만 뒤 여기 있으니까 손님이 없죠. 거기에 있나? 우리 사장님! 주방장님! 어이쿠, 다들 모여오세요. 다들 모여오세요. 제가 힘들어? 이번에 정말 확실한 특급 정보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특급 정보 또 뭐고? 또 부동산이구나? 어떻게 알았지? 여기 기사나. 여기 앞에 수유반장 앞에 큰 넓은 땅 있잖아요. 땅? 네. 무슨 땅? 거기 왜 우리 식당 앞에 옛날 기차역 부지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치. 거기가 개발된대요. 공원이 될지 높은 빌딩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우리 수요반점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풍수지리상 여기는 딱 7성급 호텔. 딱 좋아요. 7성급 호텔, 우리 7성급 주방장. 주방장 좋다. 근데 아니 이미 건물은 너무 많고 우리 좀 숨 좀 쉬고 삽시다. 여기는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공원 들어오는 게 맞지. 호텔, 빌딩, 초고층 빌딩 딱 좋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상, 클러스터. 여기 너무 높은 빌딩이 많아. 우리 좋지. 혹시 햇빛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햇빛 없어서 손님 있으면 돼. 이래 중요한 문제를 일할 게 아니고 네가 나가서 자세히 정확하게 좀 알아봐라. 방금 들어왔는데 또 나가요? 배달은 누가 해요? 야, 배달이 중요하네. 지금 우리 수요반점에 미래가 달려있는 일인데. 자, 우리 영업 준비하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손님이 없어서. 우리 부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동해남부선인데요. 보기 드물게 해안선 철도라고 합니다. 최근 이곳을 새롭게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동해남부선 어떤 곳인지 우리 두 주방장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동해남부선은 부산 진역과 포항역을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그 이제 과거에 1918년과 1935년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개통이 되었고요. 일제 강점기 시절 때 이제 자원을 이제 편리하게 그 이제 반출하기 위해서 계획된 건설이었습니다. 아하. 이후에는 이제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또 담당을 했고요. 이제 복선 전철화 사업이 이제 지속되면서 2013년 12월에 폐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그 동해남부선이 정말 말 그대로 이 시민들과 정말 함께 해온 철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시간적으로도 한 80년 이상 운행을 했으니까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공간적으로도 아까 이제 드물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바닷가의 면에 그렇죠. 있는 철도예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예쁜 길이었죠. 예. 말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최근에 이제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곳이 그 정거장이었던 옛 해운대 역사 그 부지입니다. 여기는 정말 뭐 아침 저녁마다 통근하시던 분들 또 해운대에 오셨던 관광객들 정말로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인데 네, 이곳에 대한 이제 뭐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비둘기호인가요? 네, 그 네. 완행열차를 타고 저기 경주 거쳐서 포항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중간중간 역에 이렇게 정차할 때마다 물건을 이고진 노인분들 그리고 그 MT 가는 대학생들 기타 들고 타고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 주방장들도 그런 기억들 하나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 단감봉이거든요. 네. 그 앞에서 141번 버스가 해운대역을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다가 리프레시하러 이제 버스 타고 해운대에 가서 사진 찍고 친구들 오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동네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샀었어야 돼요. 제가. 땅을 샀었으면 땅이 무슨 141번 타고 땅 보러 다녔어요. 땅 보러. 그냥
자, 이렇게 부산 시민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던 철도인데, 자, 앞으로 이 부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방금 말씀드린 해운대 역사하고 그 올림픽 교차로 여기서부터 이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여기가 한 9.8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폐선 부지인데요. 가장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해운대 역사입니다. 해운대 역사. 폐선 이후에 여기서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소유주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소유주다. 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여기를 상업시설로 활용하겠다 이러고 있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전면 공원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제 해운대 역사 위치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 노른자 땅이죠. 그렇죠. 가장 핫하죠. 근데 단순하게 공원으로 조성하자. 공원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아까운 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지를 좀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서 우리 또 이 해변가 라인 그리고 안쪽으로 왔을 때는 이런 초고층 건물과 호텔들이 즐비한 이런 상업시설로서 센텀 다음에 상업시설로서 한번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우리가 센텀이나 뭐 해운대 쪽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다들. 왜냐하면 차 일단 너무 많이 막히고요. 거기에 지금 상업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밀집 상태다. 완전히 포화 상태고요. 네네네. 그나마 녹지 공간이 들어설 수 있는 자리인데 이 해운대 역사 부지가 여기마저 상업시설로 개발된다면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쏟아지는 해운대로 가요. 해운대로 가요. 아, 이 인간이 정말. 아이, 철가방 잠깐 여기 있습니다. 갑자기 왜 기타야 또? 아유,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아주 그냥 왔어? 휴가 푹 쉬고 왔습니다. 버닝썬 다녀왔어요. 예. 같이 갔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번에 해운대역 부지 가가지고 정확하게 또 휴가를 즐기면서 담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와, 시사합시다 수요반점. 그동안 배달하느라 열심히 일했던 저 라마는 이제 해운대역에서 기차를 타고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벌써 저의 휴가를 반기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들이 저를 마중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휴가 떠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좋다 말았네. 완전 그 제작진의 횡포였는데 휴가 대신 열심히 또 현장 담아왔습니다. 이 팔각정 모형의 해운대역. 옛날 그 추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정말 많죠. 저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앞에 거를. 해운대 역사 뒤로 보이는 이 그 정거장 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약 8,9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네요. 이제는 그 기차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길을 사람들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업 개발의 그 반대 현수막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제가 또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KBS 수요반점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화제 프로그램.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 역사 없어지면은 뭐가 생긴대요? 공원이요, 공원. 공원이 생긴대요. 공원화 되면 좋죠. 공원화 되면 제일 좋고. 시민들이, 예. 큰 건물 말고 공원처럼 사람들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렇게 꾸며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정거장 부지 뒤쪽으로는 해리레안 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요즘 좀 핫하죠. 여기 카페나 그리고 이제 맛집들이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맞이 고개에서 그대와 같은 달을 보며 여행자의 노래를 해군의 노래 부를게요. 부산에서 다시 만나요. 저희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시고 처음으로 오늘 여기서 돈 넣어주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너무 잘생기셨네요. 저 아시죠? 네, 네. 다음 맛이라고. 네, 인기가 좋아요.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3년도 여기 없어질 때는 이곳이 전부 다 공원으로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서병수 시장님을 찾아가서 여기에 공원화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님? 했더니 네.
여기는 분명히 공원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기다리면 공원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국제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가지고 우리는 다 공원으로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용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성도 INC라는 SPC를 설립해가지고 여기에 상업시설을 짓겠다고. 네. 그러면은 일단은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시에서도 약속을 받았고.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갑자기 그러면 상업시설로 들어온다고. 그때는 그럼 주민분들한테 통보가 있었나요? 없었죠. 아예 모르고 있었다.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는 공원입니다. 저 뒤쪽을 한번 라마씨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빌딩이 있는데 또 여기에 빌딩을 짓는다면 우리는 빌딩 숲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네. 자연이 없는 빌딩 숲은 정말 삭막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수요반점에 가서 네. 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해운대구 구민들이 고민하지 않는 세상. 네, 수요반점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운대 역사 부지에 실제로 제가 가가지고 좀 걸어보니까 입지가 좋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돌려봐도 빌딩들이 너무 높은 빌딩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이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오면은 제가 만약에 주민이라면은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관광객들은 근데 야경 보면 되게 좋아해. 그런데 이거는 그 공원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를 누가 원하는가. 정말 소수거든요. 지금 방금 보셨듯이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저렇게 빽빽한 어떤 도심 숲에서 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합도적이라고 보는데 끝끝내 그거를 반대하면서 자기네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도대체 누군가. 그것도 주민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화나는 사실 일이에요. 저거는. 상업시설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갖다 주민들이 이렇게 늦게 알게 된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은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될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이 해운대 역사 일대에 호텔형 레지던시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이미 2013년 11월에 그 철도공단하고 부산시가 이런 그 이야기들을 지금 협약을 맺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개발은 상업시설을 그렇죠. 개발하자. 그럼 2013년이면 벌써 꽤 오래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은 몰랐던 거고 이게 최근에야 불거지니까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공원 찬성을 하는데 양측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게. 저 땅의 소유가 누구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 개발 부지의 소유는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뭐 공원해라 아니면 상업시설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매우 역할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의 역할을 이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공단에서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의 의견을 또 나름 좀 반영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고층 건물 대신에 13층 이하의 건물을 짓기로 하고 13층 별로 높진 않아요. 한 30m 정도 되겠죠. 한 40m. 그리고 약 26,000제곱미터 되는 이 부지에 36%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철도시설공단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줘야 됩니다. 우리 장기광장이 지금. 저는 그거는 그냥 요식행위고 좀 눈 가리고 아웅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좀 짚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공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서병수 시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 없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공단하고 어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인데 애초에 공단하고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없는 약속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공단 입장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원 학계 대신 큰 축은 여전히 상업시설을 하면서 공원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단이 전향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되 주민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조금 해줄게. 반영을 해준다. 예, 이런 건데 그거를 사실은 그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해운대가 너무 난개발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을 다 알기 때문에 서병수 시장이나 여러 분들이 아 여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 계획을 또 포기하면서까지 다시 여기를 또 개발하겠다라고 하니 이걸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계획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도시설공단 자체 업무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건설하고 하는 정부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철도 건설위에는 선로 대여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단 운영비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20조 원입니다. 그럼 20조 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업인 이익적인 부분이 돼야지만이 20조에 대한 부채도 탕감받는데 안 하면 그 20조는 또 누구냐면 우리 부산 시민이 가는 건 아니지만 또 전국이 나누어가지고 20조를 또 국민의 세금인 거죠. 근데 빚이 왜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일 다 반대편에서 어떤 공익의 목적의 사업을 계속하자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지역에 철로 깔고 공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이제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전국의 폐선 부지로 볼 때는 가장 사업성 있는 부분이 해운대 역사 부분이에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또한 공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이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들어가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이 공단이 부채가 20조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채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뭐 해서 그 부채가 생겼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림짐작이신 거고, 예. 공공의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을 대변했겠죠. 다른 데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못해서 생긴 부채를 이런 방식으로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보전하자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철도공단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손 놓고 주민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는 제대로 좋은 방식으로 메우고 이 노른자 땅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쓰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양극단의 100% 공원화, 100% 상업화가 아닌 중간 어느 지점에서의 타협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적자도 보전할 수 있고 주민들도 환영할 수 있게끔 우리 이점에서 볼게 우리 해운대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그럼 이 건설에 대한 청사진이 조감도가 어떻게 그려질 건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상업적이냐 공원하냐 그게 양극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해운대가 제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너무 난개발이 많이 돼서 오히려 지금 공원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중간을 맞출 수 있는 조금의 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철도시설공단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일단 직접 만나는 인터뷰는 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일단 거기를 개발을 할 거다. 하지만 15층 이하로 건물들을 짓고 일부 공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그 땅이 철도시설공단의 땅이래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냥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도시설공단이 주인이 국민들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공공기관이 수익을 내는 거 제가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 원래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의 수익을 내겠다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주민들의 필요를 갖다가 욕구를 갖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원래 그렇죠. 자, 이 해운대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해서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이곳 외에 동해남부선 부지에 또 다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해요. 어디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올림픽 교차로에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개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제 부산시에서 이 부지에 그린 레일웨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레일웨이. 이 사업은 이제 개발 예정인 폐선 부지 전 구간에 산책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예, 한번 걸어본 기억이 있네요. 네. 폐선 부지를 시민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 8에서 한 9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도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일부 구간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구간이 미포하고 송정을 잇는 한 4.8km 제일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사실은 부산 시민들 중에 웬만한 분들은 다 다녀와 보셨을 거고 너무나 다들 사랑하는 곳일 텐데요. 그래서 자연공간도 너무 좋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이죠. 근데 철도시설공단이 이 구간만 블루라인 파크 사업
이름 멋있네. 블루라인 파크 사업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사실은 일단 이름부터 저는 너무 좀 이렇게 촌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에 딱 맞지 블루라인. 보니까 블루라인 파크가 이게 뉴욕이 아마 하이라인 파크 때문에 따온 것 같은데 그 하이라인은 그냥 그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었어요? 동네 이름이니까 하이라인 파크예요. 블루라인은 그거였네. 바다가 블루니까 바다선이 이제 바다선 끼고 오는. 그러니까 아마 수평선 때문에 블루라인인데 수평선은 블루라인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C라인이라고 하든지 뭐 호라이즌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블루라인은 뭐냐면 경찰들이 여기까지는 더 들어오지 마세요. 쫙 끊어놓은 선 있죠. 그럼 가면 안 되는 공원이네. 폴리스 라인 같은 게 그 블루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란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시민들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호텔 들어올 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이름을 하든지 뭔가 좀 할 때는 자문을 좀 받으시든지요. 어쨌든 이 그 철도시설공단은 여기서 블루라인 파크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역시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이 이 부지 보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업 개발하는 거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오다 보니까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거죠. 이쪽은 상업 개발을 조금 안 했으면 하는데 저도 한 표. 왠지 그 부분은 그대로 좀 보존이 돼서 아마 그 부분은 허가도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이 어떤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미포하고 송정을 잇는 폐선 부지인데 열일하네 정말 요즘 많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 좋은 경치 많이 보고 왔네요. 부산에서 다시 만나요. 조금 더 멋져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걸었던 광안리에서 그대 기다릴게요. 부산에서 다시 만나요. 조금 더 멋져진 모습으로 우리 함께 걸었던 미포철길에서 그대 기다릴게요. 부산에서 다시 만나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를 왜 들고 계세요?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야 라마 저런 거를 하도급을 주면 어떡하냐. 다른 사람 손에 주면. 아니 좀. 예. 배달 왔습니다. 예. 진짜요? 예. 이거 저희 건데? 예. 그 오늘 제가 만나기로 했던 환경운동연합의 김준열입니다. 네. 저는 라마라고 합니다. 수요반점에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혼자 오기 너무 아까운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해안이 보이는 절경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더 좋은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가보시죠. 네. 좋네요, 여기. 그 블루라인 파크가 들어설 곳을 직접 가보기로 했는데요. 그 지금은 부산시가 조성 중인 그린 레일웨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 아버지 이름 뵈니까 바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전망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포부터 옛 송정역까지 4.8km가 폐선부지 관광의 핵심 구간이기도 한데요. 여기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지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 진짜 예뻐요. 저 우리 그리스 보면 예쁜 섬이 그 있잖아요. 산토리니. 네, 그거 비슷하네요. 미포 입구부터는 4.8km 송정까지 상업개발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네요. 네, 2016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곳을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여기는 풍경열차가 가고 나중에는 그 스카이바이크 같은 일종의 레일바이크죠. 그런 것들이 들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 시민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면 제일 좋은? 저희는 전체를 다 그 공원으로 여기처럼 좋은 공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위에서 이제 소나무 길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여기 중간길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산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되기를 원했죠. 사실 좀 제 바람도 누구나 와서 좀 가족들이 같이 좀 도심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이제 가다 보면 오래된 터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원래는 이 터널도 그냥 허물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오신 입장에서 앞으로 좀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바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만 해서 과연 수익이 날까 이런 우려를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청사포는 위치상 가장 개발하기 좋은 곳이고 호텔이나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상업시설들이
이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서 뭔가 개발이 가장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요소가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봐보시죠. 저는 바빠서 좀 가봐야 돼서 가셔서 청사포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네. 과연 개발을 하면 될지 안 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저는 예 바쁜 일이 있어서 좀 혹시 사장님이랑 면접 보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열심히 이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예. 야, 여기가 청사포구나. 여기 청사포예요? 청사포죠, 여기. 청사포. 아. 근데 이 정도면은 땅도 되게 넓고 경치도 좋고 뭔가 좀 들어올 만하긴 할 것 같아요. 아, 저도 빨리 수요관 좀 들어가서 주방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야, 미역. 저는 저쪽 미포, 청사포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만큼은 그대로 좀 보존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나중에 저희 봄 되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소풍 좋죠. 4대 4로. 4대 4? 네, 4대 4. 지금 제 표정을 보시면은 네. 저는 저 동네 가면 꿈을 꾸게 돼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데도 그냥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질 정도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그런 공간인데, 자, 이 부지가 정말 아름답게 꿈같이 개발됐으면 하는 게 저만의 소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지에 원래 예정된 사업 외에 추가로 또 상업적인 개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걱정이.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이 사업 시행사 보면은 뭐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청사포에 있는 한 호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 부지를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 시행사는 빠지고 다른 시행사가 들어왔는데 이거 건설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제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파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미포 송정 구간의 가장 큰 수익원이 이제 풍경열차하고 그 레일바이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익을 냈을 때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한 655억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수익들을 다 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추가적인 상업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려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적자가 날 거라고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도 해상 케이블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잭팟이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한 명당 왕복 티켓 값이 15,000원인데요. 개장 6개월 만에 무려 2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포 송정 구간은 철길은 아무 시설이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에다가 조성될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외 관광객들이 더 한 번씩 찾아가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상업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우리가 조금 고마워하고 대신에 좀 에코 프렌들리하게 좀 자연 친화적으로 상업 시설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곳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라고 봐요. 차라리 지금 레일바이크나 뭐 여러 가지까지는 오케이인데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을 여러 뭐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놀이를 만들고 사진도 찍고 하는 거지. 요렇게 판 짜줄 테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하고 놀아라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대로 두자 그러면 이게 원시림이 꾸며지면서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쪽이 갑자기 원시림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발을 마사지를 해줘야지만이 더 자연 풍광이 예뻐지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업 시행사가 나와서 얘기인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산의 언론사도 그 사업 시행사 중에 이렇게 한 발을 내딛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이게 이제 보면 왜냐면은 이게 이런 일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닌데 2014년도에 공단에서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를 냅니다. 여기에 당시에 이제 우리 지역민방 KNN 또 부산 MBC, 뭐 부산일보, 기타 등등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이 참여를 해요. 거의 이제 망라됐네요. 네, 그 중에서 현재 시행사로 선정된 언론사는 부산 MBC하고 부산일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공기 아닙니까? 공적인 언론사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수익 사업에 너무 깊이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균형 감각있게 좀 보자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보면 죽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역 언론사들도 지역 언론사들도 공공의 의견과 상반되는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언론사가 이 개발 사업에 동참한 것은 크게 문제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론사가 이 포함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자기들이 하다가 야 이거는 우리 언론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리고 KNN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빠졌냐. 자기들은 이제 공익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빠졌다. KNN은 빠졌어요. 어쨌든 나중이라도 빠진 건 다행인데 저는 애초에 이런 사업에 우리가 같이 숟가락을 얹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감시하고 비판을 해야 돼. 그렇죠. 그 대상이 그렇죠. 같은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보니까 이거 그동안에 그러면 이 같이 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좀 찾아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내부 사정을 더 잘 아니 더 감시와 비판을 잘했을까?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발의 타당성을 갖다가 옹호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나 의혹이 있는데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아하.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이렇게 척척 쌓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은 어쨌든 부산시가 공단으로부터 뭐 무상 인수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전면 어쨌든 공원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계속. 전면 공원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제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근거들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주민자치협의회가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나갈 텐데 주민들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 만큼 이번에는 아마 공단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이 협약을 또 체결했지 않습니까? 벌써요. 그리고 이제 와서 협약을 해지한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에 관해서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수명을 다한 그 폐 역사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장에도 이제 좌천역이라든지 뭐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 해운대 역사가. 당장 아시다시피 부산 진역만 하더라도 이게 2005년에 아마 폐역이 됐죠. 그 2005년 이후로 지금 방치된 상태잖아요. 10년 넘게. 부산 진역도 역시 이제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상업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 이런 요구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게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이 해운대 역사를 보면서 좀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사업 과연 자본의 논리에 밀려서 지금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추억이 깃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하나도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날려버리게 될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서 우리 곁에 남게 될지 앞으로 우리 수요만점에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주방장 마지막 시사평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공무원들이나 공단이나 뭐 여러 회사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그 너무 이렇게 좀 달달달 볶지 마시고 가만히 좀 내버려 두시라 어떤 것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서로 간에 자기들의 주장 너무 끝까지 밀어붙이지 마시고 어느 적정한 순서에서 타협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합리주의자처럼 합리주의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 요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맛깔나는 요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내 정신 좀 찾아줘. 언제나 내 인생 좀 필연. 안녕하세요. 19년차 연습생 라마입니다. 저는 지금 생계를 위해 수요반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죠. 배달을 했다. 짬뽕 두 그릇. 사장님 몰래.